안녕하세요.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하루하루 달라지는 인생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번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손님 죄송한데요. 여긴 예약하신 고객님들 먼저 상담 도와드려야 해서요. 박 과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뻗어나왔다. 그의 눈빛은 한참을 밖에서 망설이다 들어온 허름한 차림의 중년 남자를 위아래로 훑고 지나갔다. 남자는 잠시 멈칫했지만 아무 말 없이 전시장 한편에 놓인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유리병 너머로 반짝이는 고급 차량들이 빛을 발하고 있었지만 그 빛은 이상하게도 그의 초라한 차림과 대비되어 더욱 눈부시게 느껴졌다. 직원들 사이로 은근한 수군거림이 퍼졌다. 야, 저런 사람이 차 보러 오는 게 말이 돼? 괜히 시간만 잡아먹지. 그러게 말이야. 우리도 실적 올려야 하는데 저런 손님은 딱 봐도 아니지. 이 대리는 코웃음을 치며 옆 동료에게 속삭였고 다른 직원들까지 킥킥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 순간 한 명의 여성 직원이 눈치를 보며 다가왔다. 이수진 대리였다. 그녀는 작은 종이컵에 물을 따라 남자 앞에 내밀며 말했다. 손님 기다리시는 동안 목이라도 축이세요. 혹시 관심 있으신 차량 있으세요?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남자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는 짧지만 묘한 빛이 스쳤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멀찍이서 이 장면을 본 박 과장은 피식 웃으며 말했다. 이 대리 시간 낭비하지 마. 저 사람 차 못 사. 괜히 헛수고 하지 말라고. 그래, 진짜 상담할 고객은 따로 있잖아. 이 대리가 맞장구 쳤다. 그러나 이수진 대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손님이 누구든 정중히 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이 그거잖아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녀의 말투엔 흔들림이 없었다. 순간 주위에 웃음소리가 잦아들었고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흩어졌다. 남자는 여전히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그 얼굴엔 잠시 묘한 미소가 스쳤다. 마치 앞으로 이 자리에서 상상조차 못한 일이 벌어질 것임을 알고 있다는 듯한 묵직한 예감 같은 표정이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다. 이 초라해 보이는 손님이 곧 이 전시장의 공기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인물이라는 것을. 이 대리 진짜 시간 버리네. 저런 손님 붙잡고 뭘 하겠다는 거야? 박 과장은 못마땅하다는 듯 팔짱을 끼고 비아냥거렸다. 그의 옆에서 이 대리도 덩달아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런 손님은 그냥 구경꾼이에요. 괜히 괜찮은 고객 놓치면 어쩌려고요. 이수진 대리는 짧게 숨을 고르더니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구경만 하는 분이라도 손님으로 들어오셨으면 정중히 대하는 게 맞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실 수도 있는 거고요. 순간 직원들 사이에 웃음소리가 터졌다. 야, 저 사람 지갑에서 계약금이라도 나오겠냐? 이 대리 순진하다 못해 바보야. 세상 물정을 좀 알아야지. 박 과장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다. 남자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그 주변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었다. 손에 들고 있던 낡은 가방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초라해 보였고 반짝이는 차량들과 직원들의 비웃음은 그를 더욱 작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다. 이수진 대리는 다른 직원들의 눈초리를 아랑곳하지 않고 전시장 안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차량 브로슈어를 챙겨와 남자 앞에 놓으며 말했다. 손님, 이 모델은 최근에 많이 찾으시는 차인데요. 실내 공간이 넓고 안전 기능도 강화되어 있습니다. 편하게 보셔도 돼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브로슈어를 펼쳤다. 그가 천천히 사진을 훑는 동안 박 과장은 못마땅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다. 저 사람은 그냥 시간 때우는 거라니까. 계약할 일도 없으면서 괜히 폰만 잡는 거지. 이 대리도 맞장구 쳤다.
저러다 커피만 얻어먹고 나가겠죠. 뭐, 이 대리는 착해서 좋은데 그렇게 살면 결국 손해예요. 이수진은 들리지 않는 듯 묵묵히 브로슈어에 적힌 설명을 이어갔다. 손님, 여기 옵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원하시면 제가 더 자세히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짧은 순간 남자의 입꼬리가 미묘하게 올라갔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 웃음에는 단순한 호감 이상의 의미가 숨어 있었다. 마치 앞으로 모든 것이 뒤집힐 순간을 기다리는 듯한 알 수 없는 여유가 깃들어 있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새로운 고객이 들어왔다. 명품 시계를 찬 중년 남성이었고 직원들은 일제히 달려가 환대했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오늘도 좋은 모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앉으시죠. 저희가 바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허름한 차림의 남자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은 채 브로슈어를 덮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주변의 환호와 자신에게 향한 무심함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순간 전시장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 대리, 너 진짜 웃긴다. 저 손님 붙잡고 뭐 하는 거냐? 박 과장은 비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다른 고객님들 다 놔두고 시간 낭비하는 거지. 결국 계약 못하고 내 실적만 떨어질 거야. 이 대리도 맞장구 쳤다. 맞아요, 박 과장님. 이 대리는 원래 저래요. 괜히 정직하게 손님 대한다면서 자기 혼자 고생하고 결국 남 좋은 일만 시키지. 두 사람의 대화는 대놓고 이수진을 향한 조롱이었지만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브로슈어를 다시 챙겼다. 손님, 혹시 관심 있으신 모델 중에 시승을 원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흔들림이 없었고 눈빛에는 자그마한 결의가 비쳤다. 하지만 그 순간 박 과장이 비웃으며 한마디를 던졌다. 하, 시승? 저 사람이 무슨 차를 산다고. 기름값도 없을걸.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직원들까지 웃음을 터뜨리자 전시장 안 공기는 묘한 냉소로 가득 찼다. 마치 한 명의 손님이 아닌 모두가 비웃어도 괜찮은 대상이 된 듯한 분위기였다. 남자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손가락 끝으로 브로슈어의 사진을 천천히 넘기던 그는 고개를 들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바다처럼 잔잔했고 그 속에 담긴 무언가는 쉽게 읽히지 않았다. 잠시 후 명품 시계를 찬 고객이 상담을 마치고 계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자 직원들은 바쁘게 움직였다. 서류를 챙기고 사인을 받으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전시장 안에는 환호와 웃음소리가 가득했지만 한쪽 구석의 남자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이수진 대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다가갔다. 손님, 혹시 불편하신 점 있으세요? 너무 오래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 순간 이 대리가 대놓고 비꼬듯 말했다. 야, 이 대리.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곧 그냥 나갈 사람이야. 신경 꺼. 박 과장도 덧붙였다. 그래, 지금 중요한 건 계약하는 고객이지 앉아서 시간만 버리는 손님이 아니라고. 이수진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지만 이내 고개를 들고 담담히 말했다. 저는 제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손님을 차별하지 않는 게 제 원칙이에요. 짧은 대화였지만 순간적으로 공기가 달라졌다. 조롱하던 직원들조차 잠시 입을 다물었고 그 사이 남자는 느릿하게 고개를 들어 이수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엔 묘한 감사가 비쳤다. 아직도 안 나가셨어요? 손님, 그냥 구경만 하실 거면 다른 데서 하시는 게 어떨까요? 박 과장의 목소리는 노골적인 짜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한 손에 계약서를 들고 있었고 방금 고급차를 계약한 고객에게 환하게 웃던 얼굴은 빠르게 일그러져 있었다. 이 대리도 거들며 코웃음을 쳤다. 그러게요. 이런 전시장에 들어오시면 부담만 되실 텐데. 요즘 차가 얼마인 줄 아세요? 기본이 몇 억이에요.
그냥 동네 마트에서 파는 소형차나 알아보시는 게 낫지 않으실까요? 순간 전시장 안에 몇몇 고객들까지 힐끗 남자를 바라보았다. 누군가는 속삭이며 비웃었고 또 다른 이는 눈살을 찌푸리며 자리를 피했다. 그 장면은 마치 전시장 안에서 그 남자가 철저히 이방인으로 몰리는 순간 같았다. 그러나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다. 낡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묵묵히 직원들의 시선을 견뎠다. 그 침묵은 무력한 듯 보였지만 어딘가 흔들림 없는 무게를 품고 있었다. 이수진 대리가 다가와 박 과장을 노려보았다. 박 과장님, 그런 말씀은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손님을 차별하실 권리는 우리에게 없어요. 뭐? 내가 틀린 말했어? 박 과장은 코웃음을 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눈만 뜨면 차 사겠다는 사람들 줄 서 있는데 도대체 왜 저런 손님한테 시간 낭비를 하냐고. 이 대리, 내가 멍청한 거야. 이수진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또박또박 말했다. 손님을 외모나 옷차림으로 판단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 일은 누구든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그 말에 주변 공기가 순간 조용해졌다. 그러나 이내 이 대리가 비아냥거리듯 웃음을 터뜨렸다. 허허, 참 착하시다. 근데 세상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이 대리. 괜히 저 손님 챙기다가 내 자리나 위험해질걸? 남자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손끝은 의자 팔걸이를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다. 침묵 속에서 묘하게 전해지는 긴장감이 있었다. 마치 오래 참아온 무언가가 서서히 터져 나올 준비를 하는 것처럼. 잠시 후 박 과장은 계약을 마친 다른 고객을 배웅하며 다시 한번 힐끗 남자를 쳐다봤다. 그리고 동료들에게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봐라, 저 사람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나가게 돼 있어. 이런 게 바로 헛손님이지. 이수진은 그 소리를 들었지만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다만 남자에게 다시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손님, 불편하셔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말 없는 감사가 서려 있었다. 이 대리, 넌 도대체 왜 저 손님한테 그렇게 목을 매는 거야? 박 과장이 목소리를 높이며 서류철을 탁자에 내던졌다. 두꺼운 종이가 탁 하고 울리자 전시장 안의 공기마저 순간 얼어붙는 듯 했다. 손님은 골라야지. 우리 같은 업계에서 시간은 곧 돈이야. 차 못 살 사람 붙잡고 있으면 실적은 누가 책임질 거야? 이 대리가 기다렸다는 듯 맞장구 쳤다. 맞습니다, 박 과장님.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차라리 지금 들어온 고객님들한테 더 신경 쓰는 게 이득이죠. 이 대리, 당신은 항상 원칙 타령만 해요. 원칙 지켜서 밥 먹여줍니까? 이수진은 두 사람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으며 짧게 대답했다. 제가 손님을 대하는 태도는 제 선택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누구든 존중하는 겁니다. 설령 그게 손해로 보이더라도요. 그 순간 주위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퍼졌다. 다른 직원 두어 명까지 뒤에서 속삭였다. 와, 진짜 고지식하다. 세상 그렇게 살면 손해만 보는데. 차라리 저런 사람 있으면 우리야 편하지. 어차피 허드렛일 다 떠안으니까. 하지만 남자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다. 그는 전시장에 번쩍이는 차량 대신 작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빗줄기가 유난히 잔잔하게 흘러내렸다. 그 모습은 마치 긴 기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를 보여주는 듯 했다. 이수진은 다시 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손님, 혹시 원하시는 차종이 있으신가요?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남자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동작이 무겁게 느껴졌다. 그러자 박 과장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이 대리, 그만해.
내가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다니까. 저 손님은 그냥 앉아있다 나갈 거야. 괜히 우리 분위기만 흐리지 말고. 이 대리도 비웃음을 더하며 덧붙였다. 저 사람은 그냥 시간이나 보내러 온 거예요. 진짜 차를 살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가만히 앉아만 있겠습니까? 순간 이수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만하세요. 손님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권리로 손님을 판단합니까? 전 시장 안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다른 직원들은 고개를 돌리며 애써 모른 척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갈라지고 있었다. 이수지는 홀로 외롭게 싸우고 있었고 남자는 여전히 침묵 속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어딘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이 대리, 너 진짜 정신 좀 차려라. 박 과장은 책상을 손바닥으로 탁 치며 비웃었다. 세상에 고객이 다 같은 고객이냐? 돈 되는 손님하고 아닌 손님은 구분해야지. 너처럼 멍청하게 굴면 언제까지 대리로만 살겠냐? 이 대리도 옆에서 혀를 차며 맞장구 쳤다. 그러게 말이에요. 뭐, 이 대리 성격이 원래 저런 건 알지만 좀 답답하네요. 괜히 고생만 하고 결국 인정도 못 받잖아요. 다른 직원 몇 명이 뒤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전 시장 안은 반짝이는 조명 아래였지만 그 웃음소리 때문에 공기가 탁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수지는 순간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들고 또박또박 말했다. 저는 손님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 소신이고 제 방식입니다. 그러자 박 과장이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소신? 소신으로 차가 팔려? 내가 여기 사장이라도 돼? 결국은 실적이 전부야. 세상은 원칙 지키는 사람을 기억해주지 않아. 이 대리가 옆에서 한술 더 떴다. 게다가 저 손님은 봐도 답 안 나옵니다. 몇 억짜리 차를 누가 저렇게 구겨진 옷차림으로 사요? 차라리 동네 중고차 시장에 가는 게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주변에 있던 고객들까지 힐끗 고개를 돌려 남자를 바라봤다. 누군가는 쯧쯧 혀를 차고 또 누군가는 피식 웃으며 돌아섰다. 이제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마저 남자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남자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눈빛 하나 변하지 않았고 단지 묵묵히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은 의자 팔걸이를 천천히 두드리고 있었다. 그 미세한 움직임 속에는 긴장감과 억눌린 무언가가 묻어 있었다. 이수지는 다시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배려했어야 하는데 불편을 드린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녀의 낮은 목소리는 따뜻했고 남자는 잠시 눈을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그 순간 아주 짧은 미소가 그의 입가에 걸렸다. 하지만 곧 다시 사라지고 말았다. 박 과장은 그 장면을 보고는 다시 코웃음을 쳤다. 이 대리 봐라. 결국 웃고 말잖아. 저 사람 그냥 우리 놀리는 거야. 진짜 고객이면 벌써 계약 얘기 꺼냈겠지. 이 대리도 거들며 말했다. 차라리 저 손님 붙잡을 시간에 제대로 된 고객 한 명만 더 잡아도 이익이죠. 근데 뭐 이 대리는 고집이 있으니 어쩔 수 없네요. 이수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다만 굳은 표정으로 남자의 앞에 다시 앉아 브로슈어를 펼쳐 보였다. 그 작은 행동은 조롱과 무시로 가득한 공간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고집 같았다. 부사장님, 여기 계셨습니까? 문이 열리자마자 울려 퍼진 목소리에 전 시장 안이 얼어붙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급히 달려와 허리를 깊게 숙였다. 본사 이사 정이사였다.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그대로 멎었다. 박 과장은 손에 들고 있던 계약서를 떨어뜨렸고 이 대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얼어붙었다.
방금 전까지 무시와 조롱의 대상이었던 남자를 향해 본사 고위 임원이 두 손을 모으고 서 있는 장면은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다. 정의사는 숨을 고르며 다시 한번 허리를 숙였다. 부사장님 직접 전 시장에 오신 줄 몰랐습니다. 미처 몰라뵈어 죄송합니다. 그제서야 전 시장 안의 모든 시선이 남자에게 쏠렸다. 낡은 가방을 무릎 위에 두고 앉아있던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지금까지 침묵만 지켜온 얼굴엔 미묘한 웃음이 번졌다. 부부사장님? 박 과장이 더듬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의 눈빛에는 공포와 당혹이 동시에 비쳤다. 아니 그럴 리가. 이 대리도 입술을 파르르 떨며 속삭였다. 회장님 아드님이라고? 진짜? 정의사가 직원들을 노려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뭣들 하고 있나? 이분은 우리 회장님의 아드님이자 현재 회사의 부사장님이시다. 다들 무슨 짓을 한 건지 똑똑히 생각해 보라고. 직원들은 일제히 얼어붙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낄낄거리며 무시했던 그 손님이 사실은 자신들의 운명을 쥐고 있는 부사장이었다는 사실에 모두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다. 이수진 대리만이 놀란 눈빛으로 남자를 바라보다가 이내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당혹감과 동시에 묘한 안도감이 스쳤다. 자신이 지금껏 지켜온 태도가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주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전 시장 안은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정적에 휩싸였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고 방금까지 뻔뻔했던 직원들의 얼굴은 이미 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 순간 남자는 천천히 자리에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짧지만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이곳이 손님을 대하는 방식입니까? 박준호 부사장의 낮은 목소리가 전 시장 안을 가득 메웠다. 말끝마다 서늘한 힘이 실려 있었고 순간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았다.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꼼짝도 하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 당당하게 비웃던 박 과장은 얼굴이 창백해져 고개를 푹 숙였다. 이 대리는 식은땀을 흘리며 연신 손가락만 꼼지락거렸다. 그들의 당황한 표정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공포 그 자체였다. 정의사가 앞으로 한 발짝 나섰다. 부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탓입니다. 이런 무례한 일이 일어나선 안 되는데. 그러자 박준호의 시선이 천천히 직원들 쪽으로 향했다. 그의 눈빛은 한없이 차가웠고 침묵이 길어질수록 직원들의 심장은 점점 쪼그라드는 듯 했다. 누가 먼저 설명해보지. 짧은 한마디에 전 시장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다. 결국 정의사가 고개를 돌려 직원들을 향해 소리쳤다. 뭣들 하는 거야? 방금까지는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지금은 아무 말도 못해? 부사장님께 무슨 짓을 한 건지 낱낱이 보고하지 못하겠어? 박 과장이 더듬거리며 겨우 입을 열었다. 그게 저희는 그냥 그저 일반 고객인 줄 알고. 그 말은 오히려 불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었다. 정의사가 눈을 치켜뜨며 노려봤다. 일반 고객이면 무시해도 된다는 건가? 내 입에서 그 말이 지금 나오나? 이 대리는 손사래를 치며 덧붙였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런 뜻은 아니었고 그냥 잠깐의 오해였습니다. 예, 오해. 그러나 그 목소리는 이미 떨림으로 가득 차 있었고 변명은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이수진 대리는 그 모든 장면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가슴은 쿵쾅거리며 뛰었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지금껏 고립되고 조롱당하던 자신이 결국 옳았음을 증명받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박준호의 시선이 다시 그녀에게로 향했다. 이번에는 짧지만 의미심장한 눈빛이었다. 그리고 그 눈빛은 마치 내가 지켜온 태도는 틀리지 않았다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듯 보였다.
정 이사는 고개를 돌려 박 과장과 이 대리를 노려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너희들 각오해라. 이런 무례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 부사장님 앞에서뿐 아니라 그 어떤 손님 앞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직원들의 얼굴은 이미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전 시장 안은 숨소리조차 무겁게 깔려 있었고 곧 닥칠 파국을 모두가 직감하고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이제 이들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정적이 가득한 전 시장 한복판에서 박준호 부사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손님을 차별하는 게 이 회사의 방식입니까? 그렇게 배웠습니까? 낮고 무거운 목소리는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박 과장은 벌벌 떨며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다. 부사장님, 저희는 단지 상황을 잘못 판단했을 뿐입니다. 절대로 무례할 의도는. 그러나 말은 끝내지 못했다. 박준호의 차가운 눈빛이 그의 입을 단칼에 베어버린 듯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정 이사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부사장님, 이 무례한 직원들은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당장 본사로 보고 후 인사조치 내리겠습니다. 그 말에 박 과장과 이 대리는 무릎을 꿇을 듯 허리를 굽히며 애원했다. 부사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봐주십시오, 부사장님. 가족이 있고 생계가. 하지만 부사장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손님을 모욕하는 직원에게는 이 회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 말은 돌처럼 단단했고 그 순간 전 시장 안의 공기는 결정을 내린 재판정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직원들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고 희미한 흐느낌마저 들려왔다. 그러나 그 무거운 공기를 뚫고 박준호의 시선이 이수진 대리에게 향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끝까지 손님을 존중한 직원도 있었습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이수진에게 쏠렸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주목에 숨을 고르며 고개를 숙였다. 박준호는 천천히 그녀를 향해 걸음을 옮기며 말했다. 이수진 대리, 오늘 보여준 태도는 이 회사가 지켜야 할 본 모습입니다. 나는 그런 직원을 필요로 합니다. 정 이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부사장님 말씀대로 이수진 대리는 즉시 지점장으로 승진 조치하겠습니다. 순간 전 시장 안이 술렁였다. 다른 직원들의 얼굴은 충격으로 굳었고 박 과장과 이 대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던 여성이 한순간에 지점장 자리에 오르는 장면은 그들의 몰락을 더욱 뼈아프게 만들었다. 이수진은 눈가가 젖은 채 고개를 깊이 숙였다. 부사장님, 과분한 말씀입니다. 그저 제 원칙을 지킨 것뿐인데. 박준호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원칙을 지킨 사람이 결국은 이기는 겁니다. 그 한마디에 전 시장 안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무시와 조롱으로 가득하던 공간은 이제 통쾌한 정의의 순간으로 물들어 있었다. 전 시장 안은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분위기는 더 이상 전과 같지 않았다. 무시와 조롱으로 가득 찼던 공간은 순식간에 뒤집혔고 누구도 다시는 함부로 입을 열지 못했다. 박준호 부사장은 잠시 걸음을 멈춰 반짝이는 차량들 사이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차의 매끈한 곡선과 강렬한 빛은 그저 철로 된 덩어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떤 가치가 지켜져야 하는지를 상징하는 듯 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이수진 지점장을 바라봤다. 앞으로 이 전 시장은 당신이 책임지게 될 겁니다. 오늘 보여준 태도 그대로라면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확신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이수진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부사장님,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어떤 손님이 오시든 항상 정직하게 그리고 똑같이 대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림이 있었지만 동시에 결연한 힘이 배어 있었다. 박 과장과 이 대리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들의 어깨는 축 늘어졌고 이제 자신들의 자리가 더 이상 없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했던 조롱과 비웃음이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정의사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듯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 회사가 더 이상 이런 일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교훈을 모든 지점에 전파하겠습니다.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시장을 천천히 걸어나갔다. 그의 걸음은 무겁지 않았고 오히려 담담했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아직도 무거운 정적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다. 유리병 너머로 비가 그쳐 있었다. 잔잔한 햇살이 들어오며 차량들의 유광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고 그 빛 속에서 이수지는 한동안 눈을 감았다 뜨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조롱받는 대리가 아니었다. 자신이 지켜온 원칙 덕분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깨달았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재단하는 순간 가장 중요한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날 이후 이 전시장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공간이 되었다. 사람은 외모나 옷차림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언제나 태도와 원칙에서 드러나며 겉으로 보이는 것만 믿는 순간 우리는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일상 속에서 누군가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적은 없을까요? 그리고 그 판단 때문에 소중한 인연이나 기회를 흘려보낸 적은 없을까요? 혹시 지금까지 정직하게 살아오면서도 억울한 순간이 많았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진심과 성실히 빛을 발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이야기와 교훈을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